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의대 MMI 서울대학교 면접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 MMI 면접에서 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치들 우리가 MMI 면접도 중요하지만 생계부 2022년 유학중 건국대, 연세대,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 선도대학교, 중앙대, 또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정성적인 부분 학교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고 정성적인 부분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교과전형하고는 다른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규칙들. 그래서 우리가 학업 태도, 탐구력, 탐구심, 탐구력, 진로 역량, 앞으로 전공 적합성은 이제 올해까지고 내년부터는 진로 역량으로 이제 바뀌고 더 그것 공동체 역량까지. 왜 그런 역량들이 중요하고 길러져야 되느냐? 왜 내가 고고학점제 체제에서 진로 선택 과목 하나를 들어도 내가 왜 의미를 갖고 들어야 되고 그런 모든 능력들을 자기주적으로 그렇게 성장시켜 나가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아웃풋이 결국은 어디에 있냐 면접에 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다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인지시켜 드려야 그걸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다른 분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면을 공유를 해서 면접 유형, MMI 면접 유형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됐나요? 화면이 아직 공유가 안 됐죠? 화면이 공유가 안 됐죠? 자, 빈 문서, 예, 좋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유형에 대해서 6번 유형인데 과학 수학 재심을 하는 면접이 나와요. 의대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우리가 학교 추천 전형 1 2020년 기출문제예요. 자, 볼게요. 미국의 슬라이퍼는 외부 은하에서 온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대부분의 은하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들이 실험실에서 관찰한 것보다 조금씩 붉은빛으로 치우치는 적색편이나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적색편이 슬라이퍼는 이 현상을 빛의 도플러 효과로 해석하며 외부 은하가 멈추어 있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우리 은하에서 멀어지므로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며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나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은이 은하로부터 멀어진다고 설명했다. 팩트죠. 사실이죠. 고대 그리스의 프롤레오마이오스는 태양계 천체들의 시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지구 중심 천문 체제에서 크게 좀 확장을 시킬까요? 저는 보이는데 또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심원과 주전원을 도입했다. 태양과 다른 이심원을 따라 동에서 서로 움직이도록 했고 나머지 행성들은 이심원 운동 외에 이심원 위의 한 점을 중심으로 도는 주전원 운동을 도입했다. 또한 수성과 금성의 주전원 중심은 항상 태양과 지구 사이의 직선선에 있도록 배치하여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각도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시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했다. 프롤레마이오스가 만든 지구 중심 천문체제는 7개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미래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해 매우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고안한 천문체제였다. 그래서 위에는 적색 편의, 그 다음에 아래는 이름이 프롤레마이오스가 만든 7개 행성이 움직이는 우수한 천문계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양적 연구 방법은 경험을 자료를 개량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한다. 이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여 설명하는 그 목적이 있다. 양적 연구는 개인의 행위나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개량화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 현상의 구체적인 측정이 가능토록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친다. 두 개념의 이 과정에서 얻는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일반화된 법칙이 이제 거시적인 것은 미시적으로 같이 구분해서 같이 판단해서 개인의 행위나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개량화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해서 이것을 갖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회문화 현상의 구체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에서 얻는 자료를 통해 통계 분석함으로써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이게 이제 사회과학적인 분석 방법이죠. 일반화. 라번. 생명이 탄생하려면 유기물이 필요한데 러시아의 오파리는 1936년 편에 생명의 기원에서 원시 지구의 풍부한 에너지가
원시 대기 성분들 사이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유기물이 합성되었고 이 유기물로부터 원시 생명체가 탄생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 가설은 미국의 밀러에 의해 최초로 집중되었다. 그는 환기성 기체를 밀폐된 플라스크 안에 넣고 물을 끓여 순환시키면서 고압 전류로 전기 방전을 하면 각종 아미노산과 유기산 요소, 사이안화수소 등이 합성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과학하고 수학 지제를 이용한 그런 제시문 문제 유형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 유형 지금 이제 답이 좀 잘렸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답을 문제를 하면 1번 추론이라는 단어를 제시문 가다의 내용을 통해 설명하시죠. 그래서 이제 추론은 우리가 사전적 의미가 미루어 생각하는 하여 논함.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냄.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나오는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추론, 과학도니까 우리 의과 학생들은 과학도죠.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여러분이 가나 다의 지금 추론은 다 달라요. 이과적인 추론, 사회학적인 추론, 문과적인 추론, 인문학적인 추론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추론의 개념을 가다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 제시문 라마에서 공통, 이게 지금 저기 주기율 구하는 그 공식이 되어 있는 그 지시문이 지금 우리가 잘렸는데, 라마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를 말하고 이것이 문제 1의 내용과 구분되는 점을 설명하죠. 이거는 거기 보면 이제 이과 논술하고 이 제시문, 과학수학 제시문 활용 면접은 특히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이건 이제 엄격히 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교과전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과전형의 뉘앙스와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량적 평가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성적 평가의 뉘앙스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전형류는 이렇게 지금 마치 이과 논술 풀듯이 이런 역량이 필요하고 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역량보다도 우리가 본인의 어떤 생계부를 개발하는 통한 본인의 어떤 가치관과 시선에 대한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시문 3번도 있어요. 가 나의 추론과 제시문 라마샤는 단어를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고 설명하시죠. 이거 분명히 논술처럼 찍어서 출제자가 원하는 그 객관적인 그 어떤 시선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일반 학생부 교과전형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이유는 과학 수학 제시문도 분명히 나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학교 추천전형 1일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 의과 학생부 종합전형 MMI 면적에서는 필요하다. 자, 유형 7을 보겠습니다. 서류 자소서 학생부 확인 및 기본 수양 면접.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시문을 갖고 다 그렇게 지지고 복구했어요. 그래서 5개의 반, 6개의 반.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각계전투 문제 들어가면 좀 보실까요? 보면 지금 이제 반달리즘, 서울대 문제거든요. 반달리즘은 개인 또는 공공의 구조물이나 문화재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다 앞으로 드릴 건데 그런 문항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확대를 좀 하면 서울대학교 문제인데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득 잘못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때다. 어쩌면 이렇게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그는 내가 좋아라 할 만하고 말만 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그들이 함께 좋아요를 주고받다가 깨닫게 된다. 세상이 정말 페이스북과 같다면 이렇게 엉망진창 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질문, 유학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라. 제시문 키워드 3개를 찾아라. 문해력이죠. 키워드를 통해 제시문의 주제를 말해봐라. 중요한 게 제시문과 비슷한 사례가 존재할까? 제시한 사례와 제시문의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제시문에 나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학업 평가 영역에서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문제하고는 다르게 해결 방법을 넣으식으로.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본인의 견해, 시선, 그 정성적 평가에 필요한 본인의 가치들이 나와서 본인의 시선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방금 봤던 반달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릴 테고, 지금 학교 추천 전형이 엄격히 치면 교과 전형류인데 이제 여기서 유형에서 과학 제시문이 나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2020학년도 기출 문제를 갖고 온 건데, 이거는 문제 푸는 유형이 마치 이과 논술 푸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논술의 어떤 그런 로직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본인의 시선과 관점을 갖고 본인의 헤게머니로 본인의 시선으로 본인의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문제를 푸는 해결까지 방안이 이 로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있는 문제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요거 유형 7. 그래서 이제 다 지지고 볶아서 5개의 방과 6개의 방을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뭘 기반으로 보냐? 생계부를 기반으로 봐요. 그래서 한림대학교 학생부 종합 2020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학생은 국고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 경험이 있으면 이게 학업 동아리 어떤 경험? 이게 보면은 지금 보면 주도성. 제 꿈이 뭔데가 처음에 몰랐었는데 이래서 고교학점제에서 들어가서 이제 저는 이제 시나리오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우리 학생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2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중3, 고2, 고1, 뭐 중2 학생들. 그래서 모르다가 생물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제가 발견을 해서 위계성을 더 살려서 전공 적합성, 그러니까 전공 진로 선택 과목을 뭐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심학 과목 모의 탐구인데 우리 학교는 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소인수 과목을 듣거나 온라인 과목을 듣거나 심지어 그것도 없어서 제 상황이 안 돼서 전문가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는 의사가 되는 게 법의학자가 되는 게 꿈인데 그래서 제가 그 키워진 법의학의 꿈을 제가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과 쪽도 했지만 제가 국어학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뭐 인문학적인 부분의 소양도 충분히 제가 하면서 이렇게 제 꿈을 위해서 고교 과정과 또 거기서 없는 것들은 외부에서 찾아 듣고 하면서 제 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키웠다. 이거예요. 거기다 이제 또 학업 외 동아리, 그래서 이런 동아리에서 제가 이거를 제 키워진 꿈을 갖고 타인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협업하고 이렇게 노력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제 달란트가 도움이 됐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시선이 잘 갖춰진 아이들은 제가 그렇게 한 걸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그분들한테 사실은 삶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한 경험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런 견해가 이런 노력이 없고 그냥 지금의 학생부 교과 전형 하듯이 정성적 평가에 대한 개념들이 키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서류 기반으로 한 이 문제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외워서 한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없고 이미 생기부 과정을 다 보면서 그게 비교해 가면서 입학사관관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생계부에 맞게 제가 지도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떻든 대중적으로 만나는 학생들은 제가 생계부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패스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그 생계부 기반으로 제가 봐야 되니까 그동안 지금 MMI 면접을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지금 뭐 4강, 5강 정도 찍었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문한 여러분들 시선으로 그거를 답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녹화를 떠서 저 하단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려서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단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였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여러분 시각과 시선에서. 문제 해결에서 다른 친구, 부모님, 선생님 도움을 받았는가? 받았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만약 도움을 받았다면 어떻게 도움을 이끌었는가? 이게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의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특히 학생부 교과가 아닌 종합에서 서울의 직윤이 아닌 일반 전형에서 서울대학교 문제들은 다 사실은 뭐 제가 지금 문제를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들을 충분히 찾아서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떤 사고력이 필요한가를 아실 텐데 이것이 고3 다 돼서 이제 그렇게 뭐 했더니 이제 이거 한 불과 몇 개월 뭐 한 1, 2개월 남겨놓고 이걸 한다. 그때 이미 늦다는 이런 사고력은 절대로 이 진심과 함께 키워지고 이 정성스러운 정성평가거든요. 전 정성스러워서 정성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짧은 기간에 절대로 이렇게 논술은 할 수 있어요. 논술은 그냥 그 족보대로 일타가 와서 강사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와서 쭉 뽑아서 이런 요소를 분석해서 일반화해서 이건 이렇게 적용해라 가르쳐주면 돼요. 저도 논술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하루아침 안에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대 입시에 필요한 게 뭐고 그거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다는 근거를 여러분들 드려야 될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쭉 그동안에 나와 있었던 2022년 유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2023학년도 안내서도 제가 그런 부분에서 쭉 고교학점제도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커니즘,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성평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탐구심, 학습 태도, 탐구력, 그다음에 진로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교과 발달 사항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창의적 체험 활동, 수상, 봉사, 거기 동아리 그런 것을 쭉 이어서 면접까지 가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보여주는 능력.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의대에 가는 학생들에 대한 면접 문제도 기출 문제 풀면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기출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왜 어떤 것을 준비해야지만 의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질 수 있는지 그것을 고3 때 돼서 뭐 면접 문항 보기 두 달, 한 달 전 이렇게 하면 늦다. 이것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하는 정성평가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웃풋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 다음 시간에도 서울대학교 기출문제를 이제 갖고 쭉 하나씩 그걸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내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능력을 더 중심적으로 개발을 시켜야겠구나. 그 개발시키기 때 필요한 부분이 뭐겠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쭉 이제 앞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문제하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